네, 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TV 증권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졸리고 늘어지는 오후 저희와 함께 텐션 올라올라 여러분의 주식도 올라올라. 오늘도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변영인 대표님의 특징주 솔루션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층 화사해졌어요. 오늘 저희가 화이트 앤 블랙이어가지고 생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나운서님. 그래요? 또 네. 오늘 또 눈이 부시네요. 네. 아, 눈이 부셔. 너무 진부해요. 그러면 색다르게 어떻게 가볼까요, 대표님? 너무 진부하네요. 이거 좀 발언 좀 잘못하면 또 조용히 아니요, 있겠습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네, 제가 농담한 겁니다. 네, 우리의 분위기조차 올라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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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럼 오늘은 네. 먼저 어떤 이슈와 특징주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네. 일단 오늘장 뜨겁게 달군 특징 섹터나 테마, 바로 이 철강주와 네. 철도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철강주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네. 최근 이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정말이지 거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광석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철광석 가격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금 사상 최초로 200달러를 뚫었는데요. 200달러요? 네, 이 위축된 경기가 조금씩 풀려나면서 이 회복 국면에 좀 접어들면서 이 철강 수요가 늘어났지만 지금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간단히 제가 좀 표를 준비했습니다. 표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면은 철광석 가격 추이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1.88달러, 200달러를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자료를 본 건데요. 중국 칭다오항 기준 현물 철광석 가격이 지난 6일 톤당 201.88달러에 거래가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철광석 가격이 최근 1년 사이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올해 들어서 현재 철광석 가격이 연초 대비 30% 가까이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네, 정말 네. 많이 올랐죠. 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철광석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아나운서님?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좀 위축된 경기가 최근에 들어서 좀 풀려나면서 이제 경기가 좀 회복이 되는 모습 때문에 이 좀 철강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반면에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이제 자국 내 철강 업체에 지원해줬던 수출 부가가치세 이 환급을 중단하면서부터 조금씩 가격이 더 오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내용인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 내 철강 업체에 그 수출 지원비, 부가가치세를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내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좀 움츠러들다 보니까 좀 이런 철강 가격이 오름세로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광산 업체들도 좀 철강 그 생산을 늘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네. 통상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철강제 가격도 뭐 자연스럽게 영향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대표님 이 철강 업체들의 실적도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걸까요? 일단은 뭐 지금 현대제철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했던 회사들 지금 현대제철이 1분기 영업이익이 한 3,039억 좀 발표가 됐죠. 450% 좀 증가됐고 포스코 화학판도 144억을 영업이익 기록하면서 한 324%가 좀 늘었다. KG 동부제철이나 다른 이제 동국제강 등의 어떤 이 강판 제철사들도 역시 실적은 좀 개선 흐름인데 저는 사실 이게 막대하게 갑자기 좋아졌다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면 그동안 너무나 철강업종의 어떤 이 정책이 실적이 거의 불안기였죠. 조선업과 철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인데 조선업의 어떤 회복세는 철강 수주, 철강의 어떤 사용량이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그널이거든요. 네. 제가 아까 우리 앵커님이랑 오전에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했었죠. 맞습니다. 철강석 가격이 오르는데 왜 그럼 철을 파는 이 제철 회사들이 네. 돈을 벌까요? 라는 질문 좀 있었죠. 네, 제가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렇죠. 대표님이 한 줄로 정리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다시 재질문하시더라고요. 네. 계란에 빗대어서 한번 해주세요, 대표님. 또 계란이요? 계란이에요? 네, 계란이요. 계란입니까? 전 연탄 아닙니까? 맞아. 연탄과 계란 함께 해주셨는데 그럼 연탄으로 한번 다시 연탄? 해주시죠. 네. 그렇죠. 연탄 석탄 값이 오른다고 네. 연탄 만드는 회사가 네. 실적을 내느냐. 네. 내느냐? 자, 결국에 이거예요. 제철
이 철강주가 실적 요인을 가져가려면 수요가 따라와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값이 많이 올라간다고 뭐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 뭐 돼지고기 값이 올라가고 계란 값이 올라가면 안 먹으면 그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제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철강도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어떤 실적 요인을 우리가 단순하게 좀 볼 때 네. 언론에서 철강석 값이 올랐으니까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 거야. 어제 우리가 다뤘던 구리값이 많이 오를 거니까 풍산이 돈을 벌 거야. 자, 구리가 어떤 필수 대체제로 사용되는 이 종목이 원가도 같이 올라가겠죠. 네. 맞습니다. 자, 철강주는요, 마찬가지로 원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까 김우수 아나운서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던 그럼 수요의 어떤 변화 요인이 있느냐? 네. 그게 당연히 아까 그 부분이죠. 그쵸? 중국 시장에서 지금 탄소 배출권을 이제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 중국의 어떤 이 철강 회사들이 네. 생산량을 감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 배출권 영역의 어떤 섹터만큼만 생산할 수 있는 거죠. 더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권을 구입해서 생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비용이 손익 부분에 네. 손실을 보면서 우리가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런 이해관계적 측면을 좀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 철강주의 어떤 이 내수 진작 또는 이 수요 대비해서 우리가 공급량 대비해서 실적의 어떤 개선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죠. 자, 그렇게 저는 분석이 됩니다. 네, 수요와 공급량에 비해 이 실적도 그럼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 철광석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뜨면서 네. 철강주들도 사실상 이렇게 후끈 달아오른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아나운서님 이렇게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전일 장중 41만 3,500원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들어 주가 상승률이 50%에 달하면서 최근 한 달간은 또 23%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밖에 관련주로는 포스코 강판, 동양 에스텍, 동국 제강, KG 동부제철, 세아베스틸, 고려 아연, 현대제철 등이 좀 큰 폭으로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 뭐 요즘에 철강 수급이 좀 빠듯하게 이루어지면서 철강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니까 좀 국내 철강 업체들의 주가가 좀 반응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아까 네. 철강 업체들의 뭐 실적도 좋은 흐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계에선 이 분위기에서도 이 철강주들의 강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강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늘 실적을 동반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주가는 올라 있어요. 네, 그렇죠. 네, 항상 사상 최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도 52주 연속 신고가 인식한 맞습니다. 겁니다. 근데 네. 우리가 항상 강조드렸던 거는 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서 미리 낙폭 조정을 줬던 구간에 네. 주식을 사서 모았어야죠. 아, 이미 실적 발표가 내고 그때 막 사기 시작하면 늦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미리 모으셨나요? 저는 이 철강주는 제 포트에는 없습니다. 좀 그래요? 송구합니다만 저는 호불호가 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이 반도체의 어떤 슈퍼사이클의 주목하는 네. 소부장주에 저는 좀 집중하고 있는데 네. 물론 철강주도 업황 회복의 어떤 기대감, 그다음에 조선업 역시도 이 관점에서 보유적 관점에서는 너무 힘들었던 이 시기가 네. 조금은 이제 빛을 좀 발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네. 좀 예상할 수 있고 철강주 같은 이런 다소 무거운 종목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매수해도 좋은 시그널이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궁금해요. 지금 저는 1분기 실적에서 어떤 실적 좀 변화 요인은 예측이 됐지만 이게 네. 정말 이 과거의 어떤 철강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만큼의 어떤 호실적은 아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올해 반기까지는 좀 지켜보고 나서 실적적인 어떤 변화 요인이 없다면 네. 철강주는 어떤 우리가 저점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는데 지금은 또 신고가 갱신하면서 이미 좀 다수 사기에는 좀 그쵸. 부담스러운 좀 부담스럽죠. 위치에 왔다.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조정 시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은요. 네. 여기서 200%, 300%의 어떤 실적적인 성장 구조가 다시 예측되면 여기서 주가는 다시 모르겠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항상 예측을 해야 되고 네. 반드시 우리가 업황 분석 그다음에 이 실적적인 요인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자 가령 이런 거예요. 반도체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는데 네. 이 회사에서 차량용 반도체 시험 양산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부터 양산을 한대. 네. 근데 주가는 제자리에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 모아놓고 만약에 양산되고 나서 실적 발표되면 주가는 이미 올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미리미리. 관점에 우리가 선행해서 이 매매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고 네. 이미 우리가 이 기대감은 선반영된다고 해서 이미 철강석 값이 오르고 지금의 중국에서 탄소 배출권 규제로 인해서 철강주의 어떤 이슈가 이미 시작됐을 때는 주가가 이미 올라 있었다라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어떤 고려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이 말씀해주신 철강주 중에서 대표님께서 꼭 이 기업만은 분석하겠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철강주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지금 뭐 철강주의 대표적인 종목 포스코, 그다음에 KG 동부제철, 세아베스틸, 뭐 포스코 강판, 고려 아연, 현대제철, 동양에스티, 동국제가 이렇게 지금 8종목이죠. 8종목의 네. 철강주 대표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종목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상승 여력이 좀 더 충분한 네. 분명히 제가 1분기 보고서 보면 다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네. 일반 이 시청자분들도요. 1분기 보고서만 잘 본다면 철강주의 영업이익 상승률만 우리가 잘 예측해서 네. 다른 어떤 상승했던 어떤 이 철강주보다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서 볼 때 네. 지금 여기서 저는 한 2종목 정도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거요? 하나가 고려 아연이고요. 하나가 동양 에스텍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은 여기서 다 알려주면 제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자, 상단에 이 상담 전화번호로 이 문의 주시는 분만 특별하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고편 요즘 아주 깨알 같아요, 대표님. 밀당 이거 남자야. 너무 쉽게 주니까요. 이게 이제 수상항공시도 한 종목만 좀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수상항공시는 한 3종목까지는 제가 인심을 쓰고 있습니다. 네. 후하십니다. 네, 그럼 고려 아연 또 동양 에스텍 말씀해 주시면서 종목의 좀 더 자세한 분석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철도주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장 철도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철도주도 오늘 참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이제 국토부에서 최근에 발표를 하면서 이 관련주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대하 TI가 전일 대비 7% 넘게 올랐고 또 거래량도 8배나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죠. 관련주 좀 살펴볼게요. 에스트래픽, 재룡전기, 서암기계공업, 부산산업 에코마이스터, 대호AL, 현대로템, 푸른기술, 우리기술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네. 이렇게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정부 정책과 또 정치적인 이슈가 더해진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제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게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수도권, 서부권, GTX-D 노선이 애초에 좀 예상됐던 계획보다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바로 이 GTX-D 노선이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 운동장까지 건설이 된 건데요. 사실 이 경기도에서는 김포에서 강남을 지나 하남까지 약 68km 구간을 좀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과 이 김포 양시점을 잇는 Y자 노선, 이 110km의 길이 노선을 이제 요구를 했지만 정부에서는 반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참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여기에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더욱 불을 지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김부선이라고 불리는 GTX-D 노선, 김부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 운동장까지 그만큼 대폭 축소된 것을 조금 비난하는 그런 단어로 이제 김부선이라고 저도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아, 네. 모르셨어요? 네, 아, 저는 기본이죠. 이재명 이 경기도 네. 지사와 네. 배우였죠. 김부선 씨와의 어떤 이 과거의 어떤 공방 그 약간 부분도 그나마 제가 또 좀 착각을 살짝, 했는데 네, 네. 있는 것 같죠? 맞아요. 조금? 그것도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SNS를 통해서 그럴 수 없다. 이 GTX-D 노선은 이 정말 경기도민들의 오래된 염원으로 꼭 원한대로 가결이 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그 입장을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더욱더 이제 좀 아무래도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차기 대권 후보로도 좀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뜨거운 감자, 뜨거운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자체 제안보다 이 GTX-D가 대폭 축소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중장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좀 수립해야 하는 최상위의 철도 계획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쉬운 게 아니죠.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철도를 건설하려면 좀 계획을 잘 세워서 또 반영을 해야 되고 이후에 예타 등 좀 관련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게 사업성이 그리 크지가 않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는 게 좀 수용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입장을 사실 명확한 입장을 아직 정부가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좀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추진되면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걸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장 강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 대표님 이 철도주 중에서 아까와 같이 뭐 이 기업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게 있을까요? 일단 철도주 포트는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신 분들께 지금 저희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아까 마지막 한 줄 좀 정리를 다시 해본다면 네. 자, 이 관점 지금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떤 이 GTX 이 철도 관련된 이 구축 사업 아니죠. 이 부분은 이 대선의 어떤 정책 수혜주 관점에서도 네. 향후에 한 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다. 이 관점도 우리가 단기 체크 요소로 한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또 5월 21일에 또 그 남북 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또 이제 관련해가지고 좀 정치 테마주로도 더욱더 엮일 것으로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더 궁금한 분석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결해 주시면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종목들만큼은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여기서 다시 인사드릴 거고요.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 상한가를 외치는 남자, 민경철 전문가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